로스앤젤레스 소방관들은 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맞서야 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조건은 모든 진화 시도를 무력화시키며 이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산불은 1월 7일 로스앤젤레스의 퍼시픽 팰리세이즈 언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생 초기부터 이 화재는 그야말로 괴물처럼 번졌습니다. 단 30분 만에 축구장 150개에 달하는 면적을 삼켜버렸고 하루가 지나자 맨해튼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에만 4일을 소요했습니다. 산불이 통제 불가능해진 주요 원인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강하고 건조한 산타아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불길을 부채질하며 화재 진화를 위한 항공기 사용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방대는 어쩔 수 없이 지상에서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며 주민 대피와 주요 지역 보호에 집중했지만 화재 확산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로스앤젤레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소방차가 물이 부족하다는 점과 소방대의 현장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LAFD,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의 대처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렌 베스 시장은 산불 사태가 종료된 이후 대응 과정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물 부족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화재 발생 전 LAFD는 주요 지역에 소방차 10대를 추가 배치하고 98대의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퍼시픽 팰리세이즈 화재가 발생하자 모든 예비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소방국은 휴가 중인 모든 소방관들을 긴급 소집해야 했으며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과 극단적인 날씨 조건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점점 더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감하게 하며 우리의 준비와 자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이번 산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소방관들까지 긴급 소집되었고 유타, 아이다호, 뉴멕시코 등지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화재가 이미 비상사태로 확대된 후에야 시작되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소방 예산 삭감이 이번 사태의 대응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렌 베스 시장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예산 삭감이 화재 대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의 조건이 지나치게 극단적이어서 추가적인 자원 투입으로도 화재를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아르노 트루베 교수는 현재의 기술, 특히 드론을 이용한 진화 기술이 아직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월 12일부터 산타아나 강풍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그 전에 최대한 화재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복합 재난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적, 인위적 요소가 결합하여 인간의 대응 능력을 초월하는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가뭄과 강풍 같은 가혹한 조건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소방대조차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재의 여파는 단순히 통계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소중한 추억을 한순간에 잃었으며 그들의 고통은 통계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월 7일 저녁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라미레즈 가족은 평범한 저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단 몇 분 만에 집 근처까지 다가왔고 이들은 중요한 서류와 가족 사진 몇 장을 챙긴 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동안 불길이 이웃집과 거리 전체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라미레즈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생계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알타데나 지역의 한 목동인 다니엘 토레스는 우리 가족에게 양떼는 전부였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공포는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불길과 연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미스 가족의 경우 대피하는 동안 애완동물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차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우리의 고양이를 구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로라 스미스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공동체의 따뜻함은 여전히 빛을 발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주민조 카터는 자신의 차량으로 수십 명의 이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피난처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음식과 물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주민들은 재건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임시 피난처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 공동체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피해 주민 마크 피터스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자연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으며 기후변화와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기술과 자원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재난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